안녕하세요, 잉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투자자도 힘들고 실거주자들도 힘들고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도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가격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요. 이렇게 보면 가격이 빠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 누군가 웃음 짓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급등하는 거는 뭐 너무 안 좋지만은 꾸준히 시장에 맞춰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00만원, 2,000만원씩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게 좋은데, 그동안은 1년 만에 4억이 올랐다가 5억이 올랐다, 이런 시장이 그동안 됐었죠. 지역별로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핀셋 규제라는 게 있었죠.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누를 때마다 계속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물론 시기상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였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 때는 천문학적인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 진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량이 많이 늘게 됐고, 그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최근에 규제 이제 완화하는 포지션을 보니까 이분들은 규제 완화를 핀셋 규제 완화로 차근차근 이렇게 서서히 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부동산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시장 반응에 대해서 자문도, 외부 자문도 맡기고 다양한 의견 청취도 하고 정말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시려는 게 있어서 사실 정치적인 성향을 제외하고도 저는 그런 모습은 참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지역들을 일시에 다 완화를 했어요. 사실 저도 조금씩 풀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번에도 갑자기 다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규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지나기 전에 저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나오고, 취득세 중과 완화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전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내후년이죠. 내후년 전에 여야가 합치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쪽이죠. 야당 입장에서도 보수 쪽 표를 또 인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수요도 상당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전국에 우리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임차인들이 또 절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임차인들 역시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기 원하는 다주택자 투자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좀 예전처럼 좀 올려줬으면 하는 실거주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무주택자들도 해서 한 6대4 비율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취득세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저도 강력한 생각으로 풀어준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규제 때문에 많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 사야지 되지 않냐고. 물론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우량한 지역은 지금 이렇게 많이 묶여 있을 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지역별로 잘 살펴봐야겠죠. 근데 만약 취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제도, 양도세, 종부세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 전에 했던 것대로 규제를 일시에 완화해 준다면 세금 규제 완화가 됐으니 그 전에는 못 팔고 있던 물건들이 일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하락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더 하락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공포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로는 저희가 이제 법인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나요? 첫 번째는 법인 규제가 있었던 2020년도 전에 2019년도 이때 법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원인은 법인들이 한 달 지나고 팔고 2달 보유하다 팔고 석 달 보유하다 파는 이런 부동산 단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법인 투자 때문에 사람들이 저 불로소득에 대한 것을 나라에서 어떻게 막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법인의 강력한 규제가 나타났죠. 뭐 법인세도 많이 늘어났고요. 제일 중요한 법인 종부세가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방 사람들이나 제 가까운 지인분들은 제가 법인에 대해서 단기 투자하지 말고 최대한 길게 들고 가라,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왜 안 좋게 되었나요? 첫 번째는 그 당시와 다르게 법인이 세입자 돈을 떼먹고 경매 날린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은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 예전에는 법인이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저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법인이 사람들은 임차인의 소중한 돈을 떼먹고 도망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그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의 여론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 법인들이 그렇게 돈을 떼먹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결국에 법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종부세를 하루아침에 7월 10일 날 그렇게 예고도 없이 바로 떼어버리면 누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 고통이 다 임차인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발생된 것들은 다 법인들이 다 날리고 있으니 더욱더 인식은 안 좋죠. 국민들이 인식이 법인이 안 좋습니다. 여론들도 봐도 계속 법인에 대한 거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법인 투자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법인 투자에 대해서 당분간 좀 많이 쉬셔라. 특정 부동산 상품들 빼고는 주거용에서는 많이 좀 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개인으로 거의 투자를 다 했고, 법인은 사실 일부 상업용만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법인 규제 완화를 해줄까요? 이렇게 임차인의 소중한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법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법인 규제가 풀릴까요? 내년 6월까지 앞으로 8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법인 종부세가 완화가 될까요? 현실은 많이 어둡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잉잉이었습니다. 토요일 연휴 시작인데요. 토요일 요일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